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네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대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의 1차 추천권을 갖도록 하고, 다만 야당에는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이 해병대원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최상병 특검법. 21대와 22대에서 국회를 통과하고도 계속해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었는데, 이번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님. 네, 정춘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어제 직접 국회의원과에 순직해병 네네. 특검 법안을 제출을 하셨죠? 민주당 네네. 의원, 진보당 의원과 함께. 네. 네, 일단 어떤 내용이고 기존의 야권이 냈던 최상병 특검법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어제 하루가 굉장히 긴박하게 아, 돌아갔는데요. 그랬군요. 예, 예. 예.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할 시간이 필요했고 해서 예. 굉장히 어저께 하루가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됐는데, 음, 우선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최혜병 특검법이 그 제1의결에서 부결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특, 그, 직접적으로 묻고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낸 바 있어요. 그게 예. 7월 25일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저희들의 입장은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 그 여당이 아닌 야당, 교수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예. 현재까지는 그런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최혜병 특검법 이번만은 반드시 좀 처리하자. 그리고 예. 국민적인 요구도 많기 때문에 처리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특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나가면서 출마하기 전에 제3자 특검이라면 제3자가 추천한 특검이라면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음, 전향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는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굉장히 미뤄왔어요. 그래서 예. 더 이상 기다리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야5당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제3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음, 내자. 뭐 이런 음, 합의를 야5당이 봤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 예. 다만 대법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의 개입, 관여, 최혜병 그 수사 관련해서 그게 드러나는 상황인데, 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장이 일단 4명을 후보군을 4명을 추천을 국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국회에서는 그 야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그리고 예. 또 비교섭단체 각각 한 명씩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아, 그래서 예, 민주당이 한 명을 네네. 추리고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그렇죠. 한 명을 추리고 예, 네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추려면 2명을 이제 2명을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은 그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음, 비토권이라고 하면 먼저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해 왔을 때 예, 이 예. 중에 적절한 인물이 없다. 너무 음, 친여 성향이다. 너무 이제 성향이다. 예, 예. 이러면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음, 부적절한 인사하면 다시 추천을 해달라. 한번 음. 이제 비토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아, 한 번 비토할 수 있는 겁니까? 네네네. 아, 다시 그렇군요. 추천을 해달라 하면 음, 다시 추천이 오면 그 중에 선정을 하고요. 다만 또 지난번과 달라지는 것은 네. 그 대통령한테 2명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해달라 그러는데 임명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3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럼에도 음, 임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중에 2명 중에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
네네,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최상병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네. 법안 통과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네네네네. 대표가 약속했던 제3자 추천을 받아서 이런 중재안 이제 네네네. 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이제 네. 여당의 반응을 보면 네네. 이게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그러니까 네네네. 아까 말했던 그 비토권이 결국 네.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했지만 네네. 비토권이 있기 네네. 때문에 무의미한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워딩들이 오늘 많이 네네.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제3자 특검안을 저는 제발 좀 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들의 생각을 오롯이 담은 그러면 그것을 갖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되거든요. 음, 근데 본인들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들이 내는 법안에 대해서 이거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음, 음, 조건을 달면서 그 비토하는 것은 이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예.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 특검 법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또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관측들도 그래서 나와서요. 예, 우리가 야 5당이 뭉쳐서 예, 그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했었던 음, 제3자 추천안을 받아서 낸 배경에는 네,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움직여서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 음, 음, 예, 음. 10명을 못 모은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내겠다. 이걸 갖고 논의하자. 이런 예.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논의에, 예, 야당에 내는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평만 할 게 아니라 예, 본인들이 진정성 있고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면 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 10명의 의원도 설득을 못하는 것은 예, 야당 대표로서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음, 않습니까? 예, 예, 108명 중에 10명도 못 모은다는 것은 음, 그거는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네. 앞으로 그럼 이 발의하신 그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최해병 네네. 특검법에 대해서 좀 처리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네. 일단 오늘 보니까 그 법사위에서 기존의 야권에서 이제 네네. 냈던 그 네네네.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의 그 네네. 특검법이 네. 소위로 지금 회부가 된 네네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네네. 이것과 어떻게 좀 처리가 아, 되는 이것도 거죠? 같이, 예. 예, 회부됐습니다. 아, 같이 예, 회부가 예. 됐습니까? 어저께 아, 발의된 법안도 같이 회부가 됐습니다. 같이 소위에 예. 회부가 됐고, 그럼 예, 같이 논의가 같이 되는,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일소위에서. 네. 언제쯤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예. 좋겠고요. 예, 바람으로는, 어, 추석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최대한 빨리 해야 네네. 되는 뭐 이유라고 하면, 더 이상 늦출 수가 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민주적인 절차를 당내에서 밟아야 된다.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면서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한동훈 예. 대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며칠인가요? 예. 7월 23일인가요? 그때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예, 예. 벌써 한 달이 넘고 지금 9월입니다. 예. 음,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거는 너무 이게 그 당시에 발언했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했던 것들이 너무 이제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제는 음, 액션을 좀 해달라. 이런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 움직이는 거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회를 이 법안이 통과를 하더라도 네. 결국 이제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대통령이 거부권은 네, 행사를 할 네. 것이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재의결이 돼야 이제 이 상황이 네. 극복이 되는 네, 건데, 네.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8석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 네, 하니까요. 네. 네, 이 네.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희들 그건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 예. 어느 상황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게 네. 다시 국회로 오면 우리가 20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기존에 했을 때도 일부 이탈은 있었지만 음, 8명까지는 확보가 안 됐거든요. 음, 그런데 음,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그 기간에 추석 그 민심도 있고 음, 또 여론 작업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반드시 할 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좀
같이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아,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이때 음, 발휘되지 않으면 저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음, 본인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과거에 법무장관처럼 본인이 지시하고 지침을 내리면 다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예, 여당의 당대표라고 해서 왔을 때는 본인의 음, 정치력 그리고 지도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 기간 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압박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습니다. 아, 저희들한테는. 의원님 그 네네. 행안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네네네. 거기서 또 이슈가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 네, 의혹 관련해 네네네. 가지고 이게 제2의 최상병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네네네. 행안위에선 약간 이제 진실 공방처럼 흐르는 모양새도 보이긴 네, 했는데요. 네네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셨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청문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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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죠. 어떻게 돼가고 네. 있습니까? 현재는 그 청문회 이후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 의혹이 진실로 음, 밝혀지거나 이 추가적인 것은 안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최상병 사건을 봤을 때도 네,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 통화 기록이 확보되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질 때까지는 예, 거의 예, 1년 가까이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사건 역시도 저는 예, 당장에 새로운 사실들, 진실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의혹을 파헤치면 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음, 희망을 갖고 있고요. 예, 특히 예, 이제 백혜련 경정이 그 그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서울청 간부들 중심으로 예.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예, 그리고 예. 관세청 그 세관연루 의혹을 빼달라 계속 외압을 행사했던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예요. 예, 아니, 예, 예,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서 새로운 진실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쟁점이 음, 됐던 게 당시에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작년 9월 20일 정도에 밤 예. 늦게 9시 넘어서 전화를 해서 그 브리핑 내용에서 브리핑을 연기해달라. 그리고 음, 용산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음, 연기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백희령 경정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김찬수 그 서장은 그걸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애석하게도 그때의 녹취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 이 사람은 현재 대통령실에 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공수수사 과정에서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문자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 통화 기록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을 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 세관 연루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세청에서 이 부분을 예,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음, 작년 1월 27일에 그 네. 국제 마약 밀매 조직 6명 조직원이 예, 각각 4kg의 그 필로폰을 각각 4개의 박스 테이프 알죠? 예, 박스 예. 테이프로 그 온몸에 칭칭 감고 4kg씩 감고 오거든요. 그래서 음, 압박해서 감고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랫동안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 혈관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거는 생명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무리 돈을 번다 그래도. 음, 근데 이렇게 그 통과해서 왔는데 문제는 그때 다 통과됐어요. 나중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지. 예. 그렇게 묻고 왔는데 그냥 통과했다? 그게 음, 이해되십니까? 음. 그러니까 마약을 4kg의 필로폰을 네. 온몸에 칭칭 그 박스 테이프로 감고 왔어요. 근데 네. 인천 세관을 무사 통과합니다. 예. 우리가 국제 그 여행을 다녀오면 알겠지만 그 통관 세관 검사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렇죠. 예. 개들도 나와 있고. 예, 그런데 예. 무사 통과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 세관 직원의 공모 또는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음, 이 통관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음,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관세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음, 예, 음. 예. 그런데 계속 이거를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네. 부분도 또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 중에 맞습니다. 하나여서 하나 정도만 네네네. 질문을 더 네네. 드리면 그 네. 서울교통공사의 독도 조형물 네네네. 철거해서 이제 논란이 네네. 됐었는데요. 네네. 독도 지우기냐. 예, 근데 예. 이제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네. 리모델링 할 거라고 교통공사가 해명을 했지만 네네. 그것조차 예, 예. 사실이 아니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공문에는 네네. 철거 외 리모델링 관련 내용이 없었다라고 의문 제기를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네네네. 서울교통공사는 이게 대응이 처음부터 일관적이지가 않았어요.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러워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예,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독도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홍보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 설치해야지 없는 데 설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게 설치할 때는 굉장히 서울시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게 철거된 거고, 그래서 예,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를 했다 하니까 네, 그런 관련된 공문을 저희들이 입수를 한 거죠. 어떻게 해서 했나 했더니 그냥 철거 요청 이렇게만 돼 있지 아, 예, 무엇을 위해서 철거한다 이런 것도 없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 철거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예, 어떠어떤 이유로 이건 어디로 옮기겠다, 어떠어떤 이유로 이거는 뭐 이런 거 있는데 독도 조형물만큼은 어떤 이유도 갖다 대지 않고 철거 요청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없다, 이게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잠실 안국역에서도 있었고 전쟁기념관에 심지어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도 철거가 됐거든요. 이 예,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윤석열 그 정권 들어와서 너무 일관되다. 그래서 독도 지우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또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는 이어가실 예정이신 네네, 거죠? 추가로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리모델링이라고 했으니 그 리모델링 계획을 좀 보여달라 이런 자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었습니다.